27살에 대학을 가서 보니까 졸업을 하려면 31살. 네, 그러니까요. 제가 취업할 때 연령제 안에 다 걸려요. 보니까 행시는 35살까지 해도 되더라고요. 신한대학교 내에 있는 교회라서 같이 예배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네.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아늑한 분위기네요. 네. 특히 이제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좀 힐링 됐으면 좋겠다. 그 힐링 초대석. 네네. 시장님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요. 의정부 시장님, 김동구 시장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 또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근 시장님과 함께 힐링 초대석을 나눕니다. 시장님이 갖고 있었던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큰 리더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시청자들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냐. 예. 말씀해 주셨던 찬송이 이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참 짐이 많으셨다.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박수. 아멘. 네. 왜 이 찬양을 좋아하셨는지. 저희 아버님이 의정부 금호동에 있는 미군 부대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6살쯤 됐을 때 이제 다치면서 거기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님의 그 부모님들이 살던 그것이 이제 양주 회천 봉량리라고 칠봉산 한 사람 밑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어렵게 남의 집 가서 이렇게 밭일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크게 되었죠. 공교롭게 제가 살았던 곳이 봉량리 내천동에 가면 회천교회라고 있는데 네, 회천교회 바로 붙은 작은 그 오막집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막집에서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그 꼬마 아이가 무슨 뭐 성경에 대해서 뭘 알고 뭐 하나님을 뭘 알고 예수님을 뭘 알았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교회는 몇은 안 되지만 골리앗 이야기라든지 다윗 이야기 뭐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뭐 동화보다 훨씬 더 재밌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의 씨앗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덕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고 이제 빨리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의정부 공고 기획과를 다녔어요. 졸업하던 해에 그 부천에 있는 작은 공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그 11.6 사태가 있었던 그 시점인데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어서 봉급이 월 5만 원이었는데 사장님이 그것마저도 못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뭐 월급도 안 나오고 생활도 안 되니까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우리 아버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딱하겠어요. 그
고등학교라도 보내놨는데 이놈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우리 아버님이 또 아는 사람들을 전부 수소문해가지고 저보러 가보라고 한 데가 서울대학교의 그 시설 관리 그 중에 메인이 이제 네. 보일러를 보일러. 관리하고 이런 라인. 라지에타 같은 경우도 네. 수리를 하고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보일러 수리 네네. 그러니까 보일러도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열관리 자격증을 따놔서 보일러를 소규모 보일러는 제가 직접 이렇게 가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서울대학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굉장한 갈등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선 같은 나이 또래에 얘는 공부를 하러 가고 나는 그 지하실에 보일러실에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예, 그래서 그때가 24살쯤 3살쯤 언저리였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자신이 없는 거야. 실제로 대학을 가기 위한 영어 수학이라든지 기본적인 공부는 없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고에서는 그런 공부를 수업이- 하려면 내가 중학교 과정의 성적을 바탕으로 다시 독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니던 데를 그만두고 제가 뭐 경제적으로 누구한테 손 벌릴 때도 아니고 네. 독학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 할 자신이 없는 거죠. 네.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학교를 이렇게 가려면 제가 이 덕정에서 기차를 새벽 일찍 5시 반쯤에 기차를 타고 가서 노량진에 가면 노량진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안에 본부까지 뭐 구석구석 버스가 들어가지만 당시는 정문에서 이렇게 버스가 다 내려서 걸어 들어가야 돼. 네. 한 번은 여름에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서울대학교 본부 있는 데쯤까지 가려면 한 25분 정도 걸어가야 될 거예요. 바쁜 걸음으로. 네. 근무하시는. 네.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저는 우산도 없고 비를 맞고 가니까 어떤 학생 누군가가 하나가 이렇게 자기 우산을 피면서 같이 쓰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남학생인가 여학생? 남학생이었어요. 남학생. 여학생이 드라마인데. 대화가 훨씬 더 드라마틱한 대화인데 네. 아쉽게도 남학생이었어요. 우산을 쓰고 가면서 한 20분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뭐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렇죠. 무슨 과 다니세요? 몇 학번이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묻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굉장히 긴 20분의 시간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니까. 그 짧은 20분이지만 저한테는 무지문제 내가 나를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못하니까.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열등의식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겠고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어찌 보면 뭔가 물 수도꼭지 여는 계기였던가요? 예. 그럼요? 그래서 엄청나게 저한테는 이제 그 동기부여가 내가 됐고? 뭔가 돌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방학이었는데 어떤 한 40대쯤 아주머니가 이제 가방을 들고 가길래 네. 이 아주머니도 서울대학교 가서 일을 하러 가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강의실로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40대.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그걸 극복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만두리라. 근데 그만둘 수는 없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래 집을 나오자. 노량진에 가면 수산시장 맞은편 쪽에 독서실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 학원 가니까. 그래서 독서실에 가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저녁에 여기서 자면서 공부를 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도 세이브하고. 예, 된다고. 그래서 낮에는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책상 밑에서 자고 이런 생활을 했죠. 몇 년이나 그럼 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독학하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니까 중앙대학교 물리학과를 갈 수 있는 거의 성적이 오. 커트라인이었어요. 좀 잘하셨네요. 네, 근데 커트라인이었는데 실습을 그렇게 손재주가 없어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실습 점수가 나쁘니까 그 내신 성적이 굉장히 나빴어요.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떨어졌어요. 아,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26쯤 될 때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뭘 하든지 한번 출발을 해보자. 그래서 그 다니던 그 서울대학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 1년만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대성학원이 괜찮은 학원이었어요. 네, 대성학원. 이제는 대성학원 아니면 종로학원 맞아요. 둘 중에 네,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대성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1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결심을 한 게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자. 처음 바닥에서. 그러면서 내가 뭘 잘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인문학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문계로도 바꾸고 다행히 성균관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학생이 되는 걸 택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학비도 없으니까. 네. 직장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서울대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아버님은 제가 21살 때 돌아가셔서 그때는 돌아가셨고요. 이제 그만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어머니 계셨고 누나 있고 형제들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누나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한평생인데 굳이 꼭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겠냐. 네가 간다고 꼭 대학을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꼭 그 길을 갈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냥 내가 한번 나도 모든 걸 던져보고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그냥 나한테도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성학원을 들어가시기 전에 독서실에서 혼자 일하시면서 공부하실 때는 학원 수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받으신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오면 혼자 독학이나 좀 하다가 독서실에서 그러다가 이제 내가 거기 근무 형태의 부탁을 했었던 것이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와서 쉬는 거를 그렇게 해달라. 격일제 근무죠. 그때 이틀 하면서 하루 쉬는 날 이제 그 정독 도서관을 갔었어요. 광화문에 있는. 그러니까 광화문. 네. 그 영어 책 중에 성문 영어인데 성문 기본 영어. 가장 기본. 그러니까 한 페이지 중에 한글이 대부분이고 영어로 돼 있는 거는 몇 이렇게 없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첫 문장을 제가 안 잊어버려요. The butterfly flies라고 하는 걸 놓고 설명을 합니다. The butterfly가 3인칭 단수고 그래서 fly에 s 붙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 방이고 한글로 다 돼 있죠. 근데 옆에 이렇게 얼핏 보니까 옆에 친구는 성문 종합영어를 보는데 거기에 한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스타트가 느린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혼자 화장실 가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할 수 있을까? 있을까? 아씨 이거 영어 딱 한 그랬는데 남은 다 영어로 꽉 차 있는 그 문장인 건데 아이고 그때 한참 울고 와서 다시 이걸 봤었던 그 생각이 나. 아이고. 서울대학교 보일러실에서 공부를 할 때였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기계의 그 이상 사항만 체크를 하고 그 보일러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죠. 가동이 되고 이제 이상 상황이 됐을 때만 제가 그 체크를 계기판을 보고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그 계기판 위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직원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을 맡은 회사에 이제 제가 직원이고 용역회사의 소장님이 서울대학교를 담당한 소장님이 이제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여기저기 둘러보러 다니지 않았겠어요? 네. 가동 중인 보일러실에 왔는데 저는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가동하는 걸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와서 이렇게 뒤에 본 거죠. 참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아무 말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위축되지 말고 공부해라고. 저는 지나면서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게 아마 그거 같아요. 그때 그 소장님이 저한테 혼냈으면 저 공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것 안 해보고 안 해버리려고 했었던 시기였는데 누군가 옆에 격려해 주시고. 절대 위축되지 말고 그냥 공부하라고.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도 네. 제가 시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내가 격려를 해줘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할 때 네. 그땐 일부러 꼭 이렇게 잘 될 거야 뭐 아니면 뭐 그런 말들을 가능하면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 한마디가 큰 힘이죠. 그게 정말로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지금은 큰 힘이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아마 저 야단만 했으면 근데 소장님도 진짜 정말 넓으신 분이네요. 네. 진짜.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아이고, 네, 기회를 달라, 뭐 이제 저한테도 기회를 달라, 뭐 이런 기도죠.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네. 이제 했어요. 편하고 쉬었을 때는 하나님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어렵고 힘들고 정말 벽이라고 느꼈을 때 그때 그 기도를 하게 되고 마음속 기도죠. 뭐 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제가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네. 뭐 드러내놓고 내가 네.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안 하고 사는데 네. 그 그냥 이제 시장님의 어떤 그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3학년쯤 됐을 때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려면 연령 제한이 있었고 네. 제가 27살에 대학을 갔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할 나이인데 27살이면. 근데 27살에 대학을 가서 보니까 졸업을 하려면 31살이 네,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저 취업할 때 연령 제한에 다 걸려요. 보니까 저 행시는 35살까지 해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행정고시를 네, 하신 행정고시 거예요? 하자. 근데 운이 좋게도 졸업하던 해에 4학년 때 졸업하면서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이제 공직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기본부터 시작해서 대학 독학해서 했는데 행시급 패스하는 것까지 8년이면 되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한참을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부천에 그 공장에 갔을 때 그 사장님이 5만 원 꼬박꼬박 월급 줬으면 저 여지껏 공장에 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봉급 안 준 것도 감사한 일 거예요. 감사하죠. 또 그렇게 분석이 그리고 되네요. 예, 시설 관리를 하는 데가 서울대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이었다라면 제가 공부를 할 그런 자극 같은 것도 받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로마서에 있나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을 이루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행시 패스하면서 저를 돌아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엄청난 그 이기적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앞만 보고 사는 거죠. 막. 친구들을 봐도 경쟁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극복해 가는 것이 이제 인생. 제가 살아가면서 또 공직을 시작하면서 그 힘든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네. 잠시만. 시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4개의 노래 찬양이 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은혜라는 찬양인데 그럼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느 한순간 계속 느끼고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잠재돼서 느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저 제가 걷게 된 길도 다 무언가가 예비되어 있는 길 같기도 하고 정말 많은 도움이 시장님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뭔가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선거에 나오면서 아무래도 선출직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자서전을 제가 구술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받아서 윤문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자서전에 대해서 그 추천사를 누군가가 써주게 되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기조실장 할 때 부지사를 하고 있었던 분이고 지금은 국회의원 네. 그 아주 잘 나가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분한테 이제 추천사를 써달할 때 그분이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때 우산 씌워준 사람이 자기라고 그러는데 아 진짜요? 예. 진짜요? 예. 근데 요거는 팩트 체크를 나는 근데 솔직히 검증은 할 수는 없었는데 자기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내 기억에도 그때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아. 저 법대 다니는데요 무슨 과 다니세요? 그랬던 그 아렴풋이 그런 것 같았어요. 아니 더 소를 끼치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이건 대박. 네. 와.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중간에 잠깐 끊어서 네, 죄송하지만 네, 네. 한번 부르고 한번. 네, 좋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